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정신없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5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8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오늘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면서 주식이 하루에 100%, 200% 오르는 상황이 연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오늘 경기 부양책을 오히려 축소를 논의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도 축소 또는 지연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세계 증시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개장하자마자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코스피를 양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의 FOMC 결과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면 한국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처럼 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는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0.52%까지 상승하면서 장 초반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장 중 후반으로 넘어가자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도 다우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는 플러스 0.49%까지 상승을 했으나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우와 나스닥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락을 하였을까요? 네, 바로 오늘 있을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에 투자자들이 경계 심리가 커지면서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나스닥과 다우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미국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되거나 혹은 축소가 될 거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높아졌고, 덕분에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헤지 펀드와 개인 투자자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레딧의 월스트리트 베티스라는 사이트에서 현재 동학개미 열풍을 초월하는 로빈후드 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낮고 주식 발행수가 적은 종목 중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쇼커버링을 일어나게 만드는 운동이 진행 중인데, 어제 영상에서는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이 승리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승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은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헤지 펀드들이 대량의 공매도를 이 위에서 쳐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학개미 로빈후드들이 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44%나 상승을 했지만, 위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를 치고 밑으로 빼버려서 결국엔 로빈후드들의 패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더군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 로빈후드들이 모여서 여기서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고 물러서면 배신자다. 모두 다 풍악을 울려라. 게임스탑 가자! 라는 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단순하게 저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주가가 95.34%가 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일론 머스크 형이 등장해요. 일론 머스크 형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CEO면서 조금 관종이죠. 트위터에다가 정말 아무 글이나 막 싸지르는데 지난번에 유스 시그널이라는 트위터를 남기니까 사람들은 유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 앱에 회사를 지칭하는 건 줄 알고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주식을 샀지만 시그널 어드밴스는 시그널 메신저와 전혀 상관없는 헬스케어 관련 주식이었고 그 당시에도 주가가 무려 91%나 상승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미친지 알 수 있었던 에피소드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 형은 우리 럼프 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가장 관종으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놓칠 리가 없죠. 당장 트위터에다가 게임 스토크라는 글을 올렸고 월스트리트 티베트 사이트를 링크하면서 게임스탑의 주식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창립자인 윙클보스라는 이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도 게임스탑을 언급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게임스탑의 주식을 사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이 게임스탑의 콜옵션도 샀다. 게임스탑 가자를 외쳤고 결국 어제는 게임스탑의 주식이 종가까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아니 지금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게임스탑뿐만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고 주식 발행수가 얼마 되지 않고 공매도가 많이 처진 종목을 계속 찾아서 연일 홍보를 하면서 주가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17.42%까지 올랐고 종가는 12.22%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FOMC 회의에서 이러한 주제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준에서는 지금 좀비 기업을 육성하고 있죠. 부실 기업의 회사채도 계속 매입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게 만들고 있고 미국의 셀가스 업체라던가 혹은 항공사는 한두 개쯤은 분명히 파산을 했어야 되는데 연준의 저러한 정책 때문에 아직까지 파산한 회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재난지원금도 축소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죠. 아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600의 지원금을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금을 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게임스탁이라던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슈퍼 경기 부양책도 약간의 제동이 걸릴 것이고 또 연준에서 하고 있는 회사채 매입이 축소가 되거나 테이퍼링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약간 더 보충해서 알려드리면은 지금 게임스탑이라던가 AMC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바로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는 업팅 룰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매도를 쳤으면은 다시 상한할 때는 이 위에서 사야 됩니다. 이 위에서. 그런데 말이죠. 지금 게임스탑이라던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없어요.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수가 별로 되질 않아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우리나라 코스닥 바이오 종목처럼 그냥 잠가버리는 거예요. 상한가가 쟤네는 없으니까 위에다가 물량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한가 제도가 있으니까 30%에서 이렇게 멈추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제도가 없어요. 공매도를 상환하려면 누군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주식을 살려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위에다가 주식을 걸어놓으면은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수를 해버리고 헤지펀드들은 공매도를 어떻게든 상환하려고 계속 살려고 따라붙으면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따라붙어가지고 주가가 하루 만에 막 100%, 200%, 막 90%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은 아직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어서 주식을 더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 아직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저거와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물론 공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빤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2,600원대입니다. 2,600원대. 그런데 이 주식이 불과 몇 년 전에는 16만 원짜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 수에 비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코데즈 컴바인의 유통 주식을 다 사들인 다음에 안 파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계속 상한가, 점상. 그래서 18만 4천 원까지 올랐다가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쑥 빠져가지고 하한가 가서 주식이 다시 3,000원대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스탑의 주가도 언젠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만 주식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가 또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어제는 4조 원, 오늘은 1조 원, 이틀 동안 5조 매수.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외국인이 팔면은 우리 증시가 무조건 내리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그동안은 2천억, 3천억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조, 2조, 4조 이런 식으로 막 던져도 주가는 별로 빠지지 않거나 혹은 상승으로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기관은 말이죠. 일단은 지수를 위로 뻥 띄워놓거나 장 초반에는 일단 사요. 그리고 장 중후반에 던지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위에서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까지 올렸다가 빠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물량을 여러분이 잡아먹고 나온 거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그렇게 빠지거나 많이 하락을 안 해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아침에 매수였으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로 바뀌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외국인은 어떻게 던지냐면 무차별적으로 던집니다. 자, 인지 컨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의 대량 투매가 나오면서 이게 15% 이상 오른 걸로 봤거든요, 제가. 와, 17.91까지 올랐었네. 17.91%부터서 하한가보다 더 많이 빠진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쭉 빼버리는데 17%에서 마이너스 16%면은 하한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빠진 겁니다. 이렇게 진짜 무차별적으로 던지는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다 던졌죠. 아니 기관이 이렇게 던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걸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이 위에다가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던져버려요. 프로그램이라던가 혹은 MSCI 지수 혹은 여러가지 ETF 상품 때문에 그냥 밑으로 매도 셀 주문 내고 던져버리니까 외국인이 맘먹고 던지면 우리 증시가 그냥 휙 빠져버려요. 어제처럼.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이 던져봤자 2천억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팔아도 막 이렇게 사주고 그래서 약간 증시가 별로 안 빠지네. 오늘도 가겠지 이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위로 올랐다가 빠진 겁니다. 위에서 1.34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0.57이면은 위아래로 변동성이 2% 이상 난 거고 코스닥도 보시면 0.68%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0.81로 끝났으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은 1%. 그리고 자꾸 천스닥, 천을 찍으려고 갔다가 다시 밑으로 빠지는데 아침에 보세요. 기관은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도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은 매도인데 여기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간불이었죠.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떻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 초반엔 좋으니까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다 잡아먹습니다. 보세요. 10시 27분에 개인의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기관이 3천억,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와 막판까지 기관이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종가 고가로 가겠는데 이렇게 행복회로를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지금 잘 보세요. 11시에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는 상승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눈치를 깐 거죠. S&P 500이랑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하면은 다음날 동학 개미분들이 아침부터 따라붙어서 이렇게 갭이 뜨고 시작하고 기관은 그때 던지고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되겠구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오히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으로 출발하겠구나.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전환되자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샀던 매수 물량을 전부 다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버리고 12시 이후로는 개인 투자자만 주구장창 매수하면서
결국 오늘 코스피 코스닥 기관 외국인 양매도, 개인만 코스피 1조 원 이상 매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요 매일 삼성전자 갖다가 계속 지수를 장난쳤죠. 우리나라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텔이랑 협업을 한다, 테슬라랑 협업을 한다,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가 미국에 11조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이런 뉴스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른 나라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거죠.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종목에서 상따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상따를 해서 갭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데, SF의 반도체도 보시면 갭이 3%도 안 뜨고 오늘 아침에 잠깐 상승하고 마이너스 5.80%로 마감, 거기다가 시간외에서 밑으로 VI까지 찍어버리면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그냥 우리 증시 장난치고 잠깐 상한가 보내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히트앤런 작전을 계속 치고 있어요. 지금은 가짜뉴스라던가 혹은 쓰잘데기 없는 뉴스가 참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진핑이 형이 전화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에 아침부터서 화장품주 그리고 중화권 관련주가 큰 상승으로 출발했죠. 이 치안볼 보세요. 종가 끝까지 다 뺐어요. 3.12% 상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가 9.19%고 13.34%까지 아침에 뉴스 하나 가지고 뻥 띄워놓고 죽을 때까지 뺐습니다. 종가까지. 컬러레이 아침에 9.09%, 이렇게 고가로 올려놓고 종가는 2.05%. 그냥 아침에 뉴스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싹 빼는데 매수 주체는 항상 개인이에요. 왜? 진핑형 방한하는 거 아니야? 진핑형 방안은 제가 2020년 8월 달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4년, 아니 올해까지 합치면 5년 동안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매번 방안이 확정적이라고 지금 뉴스가 5년 전부터서 나왔었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온다? 그럼 4년 전에는 왜 안 왔는데요? 5년 전에도 안 왔고, 뭐 오는 것처럼 서울 호텔을 예약을 다 받아놨다, 혹은 남산타워를 봉쇄해놨다, 이런 찌라시도 돌았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진핑형 방안으로 잠깐 오른 주식은 꼭대기에서 물리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왕이가 왔고 4월달에는 리커창 총리가 왔고 중화권의 인사들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뉴스를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만 온 게 아니라 호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다 한 바퀴씩 돌러 온 거고, 한국에 온 이유가 뭐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 편을 들어라.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IT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데 한국은 화웨이 제품 써, 한국은 미국 의사에 반대, 이러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가서 으름장을 놓고 왔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가서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가 지금 호주하고 미국이랑 무역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결정한 화웨이하고 ZTE 퇴출 결정을 따르지 말아라. 또 니네는 홍콩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 출처가 중화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정을 해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한중 문화 교류의 회 이번 연도에 반드시 방한하게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안 올 가능성이 더 높지 올 가능성은 글쎄요. 분명히 외교부 장관들은 오겠죠. 와서 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가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잠깐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다시 뉴스빨이 떨어지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주도 아침에 2.94%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2.52%,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5%.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화통화잖아요, 여러분.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화통화 한 통화 한 것뿐인데, 이번에는 진핑형에 이어서 이든이 형한테도 청와대에서는 전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화통화 하나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섹터를 중점으로 보셨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은 억 단위 계좌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매수 내역이 전혀 없죠. 오늘은 그냥 소액으로만 매매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본 섹터는 일단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였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 VI가 7,330원인데 아침에 정말 무섭게 빠지더군요. 시작하자마자 잠깐 아주 잠깐 5분 동안 그냥 위로 상승시켜 놓고 바로 쑥 빠지면서 마이너스 6%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기보다는 밑에 하방 VI 걸리면 거기서 들어가서 2% 먹고 나오자, 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력들이 거기까지는 안 주더군요. 바로 10시 35분에 플러스 몇 프로까지 올랐습니까? 오늘 플러스 4.67%까지 올려버리면서 제가 잡을 기회를 전혀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지수가 어땠습니까?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10시 전까지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지수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SFA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산 이유가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가자 하면서 사고 있었지만 보세요. 외국인 기관 아침부터서 주구장창 매도 중이었어요. 그래서 투심 자체는 매우 안 좋았는데 단순히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흥분해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 오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아침에는 조금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시호가에서 막 보니까 8.45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와 얘가 갭이 이렇게 뜬다고? 얘를 상따를 했어야 되나 말았어야 되나 되게 좀 약간 후회도 남았지만 아침에 그냥 바로 빠지는 거 보고 그럼 그렇지. 왜냐하면 SFA 반도체는 여지껏 이 종목은 상장 이후 상한가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상한가를 못 가고 항상 20%까지 상승하고 다음날 잠깐 올렸다 빼는 그런 종목인데 주가 발행수도 되게 많고 무거운 종목이 단순히 삼성과 테슬라 찌라시로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작년 4분기 실적이 좋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실적은 안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찌라시 빨이기 때문에 조금 좀 무서웠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샀을 텐데 여기까지 안 와서 오늘 못 샀다라는 거. 제가 오늘 매매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세진컴퓨터랜드. 이걸 보시면 생각나는 종목이 뭐죠? 혹시 세종텔레콤을 매매하셨나요? 아닙니다. 세종텔레콤은 상한가를 가든 말든 저는 절대로 안 건드린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번 제4이동통신을 한다고 찌라시를 띄워놓고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바뀌는 그런 주식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2016년도에는 제4이동통신 갔다가 500원짜리 주식이 2,7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수년째 나오고 있는 떡밥이거든요. 제4이동통신 세종텔레콤이 도전하겠다. 이거 2016년도에 퀀텀모바일, K모바일,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 이렇게 세 군데가 협력사가 있었는데 과연 어디가 된 줄 알아요? 여기 보면 접수 마감 5일 전 이랬는데 이 둘 중에 퀀텀모바일이 됐을까요? 세종텔레콤이 됐을까요? 정답은 둘 다 안 됐습니다. 이 두 회사가 떨어진 이유는 당연합니다. 재무제표만 보셔도 이런 회사가 무슨 제4이동통신을 한다고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엔 테마로 500원짜리가 2,7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될 줄 알고 전재산 몰빵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자, 보시면은 2016년도에 재무 능력 기준이 기준점을 넘지 못해서 세 군데 전부 다 탈락이 됐어요. 아니 무슨 만년 적자 회사가 제4이동통신을 한다는 건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저는 구경만 했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투자했는데 와 보고 있는데 정말 웃기더군요. 얘는 정말 웃기게 두 종목 다 매수를 했어요. 반반씩. 그래서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한 종목 하한가 가더라도 상한가 간 건 계속 점상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놔두고 하한가 가는 건 하한가에서 판다고 하는데 아니 하한가를 가버리면 이게 체결이 안 될 텐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라는 걸까? 전 이해가 안 됐지만 이 친구가 주식 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그건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안 됐죠. 둘 다 안 되면은 이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렇게 됩니다. 바로 점 하한가. 바로 점 하한가를 가면서 그냥 미친 듯이 내려갔고 2,700원이었던 주식은 바로 동전주로 희귀하게 되는데 야, 이 주식 사가지고 망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매년 제4이동통신 한다고 올려놨다가 다음날 사실 묵은 뉴스 나와서 빠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별거 없죠. 오늘 올랐다고 해도 내일 또 빠지거나 아니면 또 찌라시 안 뜨면 또 빠지겠죠. 자, 과연 그러면은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이 진돗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하죠?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세진컴퓨터랜드. 그것처럼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인지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 어제 영상에서도 만약에 내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나는 매수할지 모른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지디스플레이가 오늘 1시 30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인지 컨트롤스가 여기서 급등이 나오면서 VI에 걸려버렸고 인지 컨트롤스가 10% 올라가니까 내려가던 인지 디스플레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여기서 누가 대량으로 매수를 빵 했는데 이거 보세요. 바로 빠져요. 바로. 이게 5분 봉이라서 그렇지 이게 1분 봉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순식간에 빠져요. 순식간에 1분 만에 이렇게 확 빠지는데 어제도 말했죠. 인지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확 오를 때 들어가면 100% 물린다. 와, 그 순간에 팔고 나왔습니다. 4,570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뽀록입니다. 저는 4,500원 돌파로 받고 얘를 한 4,700원 이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일 고점이 어디입니까? 4,645원이니까 한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날 이렇게 마감이 되면 그 다음날 여기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위로 더 높게 봤는데
VI 가격이 여긴 거예요. VI 가격. 근데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보통 VI를 돌파를 잘 못하거든요. VI 근처까지 꼬셨다가 던지니까 얘 이거 못 뚫는 거 아니야? 그럼 VI 전에 한번 팔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인지 컨트로스가 막 바닥으로 기고 있는 거 보니까 팔아야 되겠다 해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용 매매를 하실 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용으로 매수를 하려면은 일단 현금이 있어야 되고 신용과 현금 둘 다 매수를 하려면은 신용으로 먼저 매수한 다음에 남은 증거금으로 현금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현금부터 매수를 한 다음에 신용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증거금이 없어서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신용을 하려면은 신용부터 매수한 다음에 현금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신용이랑 현금이랑 풀로 매수를 한다? 그럼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면은 2일 뒤에 반대 매매가 나가고 마이너스 10%가 빠지면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용으로 체결한 다음에 갑자기 위로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현금으로는 못 샀어요. 그리고 현금으로 풀로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밑으로 빠지면은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팔아버렸는데 위에서 안 팔았으면 전 지금 반대 매매 때려 맞으러 갔죠. 9.14%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07%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이상 갭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용 매매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지 않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얘가 내일은 한 이 정도로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인지 컨트로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도 내일 좀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매매가 너무 위험했거든요. 이건 거의 뇌동매매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장중에 이때 고민했어요. 아침에 보니까 여기 막 만주 사고 있고 체결 강도가 130이야. 이때 살까 말까 했지만 에이 이건 개미 꼬시기야 이거.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랑 기관 팔고 있고 지금 들어가지 말자 하면서 안 들어갔거든요. 보세요. 아침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다 털고 있었고 기관도 털었어요. 보세요. 바로 빠지잖아.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밑으로 빠지는데 누가 이렇게 막 만주, 2만주, 3만주씩 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만주면은 약 1억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 정도로 받고 여기서 또 누가 2만주 사길래 이걸 한번 끌어올릴 것 같은데 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지 컨트로스는 계속 오르더군요. 인지 컨트로스를 샀어야 되나? 하지만 저는 인지 컨트로스 2만원 넘어가면 안 본다고 했고 실제로 또 안 건드렸어요. 근데 10시 5분 딱 되니까 갑자기 누가 만주씩 사면서 이렇게 인지 디스플레이가 3%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밑에서 잡았으면 4%인데 이렇게 만주씩 사는 거 보면은 아까 따라 살걸. 열받아. 저 만주 사는 걸 보고 내가 왜 안 샀지? 막 화가 나서 네, 오늘 점심을 만두를 구워 먹었습니다. 에어프라이에 아주 맛있게 구워 먹었는데 이 만두 보니까 자꾸 그 만주가 생각나가지고 열받더군요. 아니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예측을 했는데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샀을까? 이게 이렇게 한 밑으로 한 7% 정도 빠졌으면 말 안 하는데 얘가 1%밖에 안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사면은 한 이 정도에서 사자 했는데 여기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고점인 4,645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의 추격 매수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팔길 정말 잘했어요. 아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적은 돈을 하니까 너무 큰 욕심이 나요. 옛날에는 이제 억 단위로 하면 1%만 먹어도 100만 원이라 해서 바로 자르고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1,000만 원으로 하니까 이게 한 10%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지수가 여러분 내릴 때는 1%의 수익이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에 막 지수가 오르잖아요.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익절이 잘 안 돼요. 아니 지난주에도 제가 정말 실수한 게 뭐냐면은 수요일이랑 목요일랑 합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럼 거기서 중단을 해야 되는데 더 먹어보려고 마침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익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이게 신용이랑 미수랑 뭐 다 땡겨가지고 레버지 풀베팅을 했는데 10% 이렇게 넘게 올랐는데 익절을 못했어요. 익절을. 그래서 꼭대기에서 내리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마이너스 한 150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매도를 했느냐? 매도를 못했어. 그냥 홀딩해보고 월요일날 갭 뜨면 팔아야지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죠? 인텔이 무려 마이너스 9.29%나 하락을 한 거죠. 인텔과 삼성전자 협업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반도체주가 올랐는데 이제 망했다. 삼성전자 다음 주에 또 떡락으로 시작하겠고 내 주식도 내리겠구나. 200만 원이야 수익을 줬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300을 찍어가지고 결국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변하게 되네. 나 왜 그럴까?
그래서 주말에 잠을 못 자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잠깐 서울에 바람을 쐬러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친구도 좀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월요일날 깨끗하게 마이너스 300에서 400 정도 손절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월요일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협업을 한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잠도 못 자고 손절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시작부터서 이렇게 갭이 빵 뜨더니 수익을 줘가지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지수가 막 2% 3% 급등할 때는 제가 자꾸 욕심 챙기다가 저렇게 익절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지수가 하락할 때는 익절이 진짜 빨라요. 그래서 저는 하락장에 강한 편인데 아니 오늘은 이렇게 될 거라고 대충 예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 매수를 안 했지 하면서 충동 매매에 들어갔는데 솔직히 저 1억짜리 2억짜리 계좌 저것도 이용해서 이걸 매수하려고 했고 현금이랑 신용이랑 다 풀로 베팅을 때리려고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물론 체결이 안 돼가지고 매수를 못한 거긴 하지만 만약에 체결됐으면 여기서 빠졌으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00만원 그냥 찍는 거죠. 그래서 돈도 출금해야 되니까 이걸 매매를 하루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유튜브 때문에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사고 싶어져요. 오늘 기아차도 아침에 5% 이상 상승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늘은 현대차가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아차도 같이 나왔어.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는 오늘 어떤가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3%,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9%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 이런 주식을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빵 뛰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고 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보다 훨씬 더 선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이렇게 빠지거나 기아차처럼 아침에 잠깐 꼬셨다가 던질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기아차가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16% 여기서 또 19% 이렇게 상승할 만한 실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의 꼭대기에 물려있으면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려보면은 보통 내리거나 혹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쏟아지면서 종가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게임주 조이시티를 비롯한 드래곤플레이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오늘 플러스 25.83%까지 상승을 했었죠. 아침에 잠깐 갭을 빵 띄워놓고 오후장에도 갑자기 한번 빵 쏘더니 밑으로 그냥 쑥 빠지는데 와 이게 뭐야 진짜 오늘. 얘는 보시면 호가가 뭐 한 주, 10주, 20주 그리고 호가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터져도 솔직히 매매하기 힘들고 종가 베팅으로 잡지 않는 이상은 장중에 들어가면은 저렇게 때려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장막판 20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 빠질 때도 보세요. 그렇게 많이 던지지도 않았어. 여기서 VI를 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만주 이렇게 누가 던지는데 이거 만주 해봤자 여러분 이거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4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던졌는데 그냥 호가가 그냥 수수수수 깨지면서 그냥 주식이 박살이 납니다. 밑에 받쳐준 호가가 적으니까 호가 공백이 있는 거 이런 거 보이시죠? 공백이 이렇게 있어서 올라가나 싶었더니 여기서 또 빠져. 3,000원 지지해주나 싶었는데 여기서 계속 누가 던지면서 그 밑으로 그냥 투매가 다다닥 나가는데 투매 규모가 이게 1력이에요. 1력 갖다가 지금 이렇게 밀릴 정도면은 이거는 여러분이 큰 돈으로 해도 안 되고 아니 1력 던졌다고 밑으로 하방 VI가 걸리잖아요. 이게 지금 주식인가요? 그리고 대부시스타즈 같은 경우에 오늘 8.71%까지 올랐고 최근에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얘는 지금 30%가 오르든 100%가 오르든 내일 모레 상장 폐지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실적 발표 기간이라서 여러분 꼬신 다음에 세력들이 물량 다 턴 다음에 속셈학원 같은 속셈으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동전주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개판인 주식은 지금 사봤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UCI 역시 오늘 아침에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6.62%까지 올랐고 아침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 관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이고 상장 폐지 심사에 이번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막 급등하면서 진짜 막 화랑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 2018년도 그 당시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 자 강원도 감자처럼 여기서 한번 감자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점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주식이 상한가를 계속 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을 경우에는 이런 주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이런 걸 보통 품절주라고 하는데 품절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익 낼 확률보다 크게 깨져서 깡통 찰 확률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으니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의 매도가 심하면 지수는 하락합니다. 기관은 아침에 어느 정도 지수를 상승시킨 다음에 빼버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걸로 나오지만 외국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도 그냥 무차별적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의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매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밤 FOMC 회의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미국의 게임스탑 혹은 AMC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식이 시장 교란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에선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하기보다는 테이퍼링, 오히려 부양책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파월 의장의 인터뷰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FOMC 회의의 결과를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박봉희님, 윤슬아빠님, 박경현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이서 5,000원씩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